노조가 이겼습니다. 77일간 파업해서 정리해고를 막아냈죠. 하지만 5년 후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연봉 1억에서 0원이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승리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외국 기업 3곳 중 한 곳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 4위 자동차 회사였던 쌍용 자동차입니다. 코란도, 렉스턴, 무쏘 등으로 SUV 강자의 입지를 다졌죠. 전체 임직원 7,200명이 근무했고 평균 연봉은 1억 원. 자동차 업계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국형 SUV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회사였죠. 2004년 10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5,9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죠. 13억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직원들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차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L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국 현지에 합작 공장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쌍용차의 핵심 기술로 카이런이라는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상하이차가 4년간 쌍용차에 투자한 돈이 단 1원도 없었다는 겁니다. 약속했던 기술이 전료 1200억 원 중에서도 절반인 600억 원만 줬어요. 대신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핵심 연구진들은 하나둘씩 중국 본사로 빠져나갔습니다. 쌍용차 직원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신차 개발은 중단됐고 중국에서는 쌍용차 기술로 만든 차가 팔리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기술 탈취였죠. 2009년 1월 9일 드디어 상하이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며 쌍용차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거예요. 4년간 기술만 쏙 빼간 후 완전히 손을 뗀 겁니다. 법정 관리인은 생존을 위해 전체 직원의 37%인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976명은 즉시 해고 대상이었어요. 직원들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사측의 결정에 쌍용차 노조는 바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단 한 명도 정리해고할 수 없다며 2009년 5월 22일 공장을 점거했어요. 77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거죠. 파업은 참혹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했고 사측은 식수와 전기를 차단했어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노조는 사제 무기로 맞섰습니다. 매일매일이 전투였죠. 8월 6일 경찰 특공대가 헬기와 대테러 장비를 동원해 강제 진압했습니다. 96명이 연행되고 64명이 구속됐어요. 하지만 노조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리해고 976명이 158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도 노조의 부분적 승리라고 평가했죠. 77일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77일간 생산이 완전히 멈추면서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어요. 수출 계약은 모두 취소됐고 딜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브랜드 이미지였습니다. 쌍용차 파업하는 회사라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언제 파업할지 모르는 회사 차를 사고 싶겠습니까?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11년 인도의 마힌드라가 인수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했고 만성 적자에 시달렸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마힌드라마저 손을 떼버렸습니다. 2021년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22년 KG그룹에 헐값에 매각됐습니다. 한때 국내 4위였던 자동차 회사가 사실상 망한 거예요.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7,200명이던 직원은 지금 2,000명 남짓입니다. 77일 파업으로 158명 해고를 막았지만 결국 5,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연봉입니다. 2009년 평균 1억 원이던 연봉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불안하니 업계 최하위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봉 1억에서 0원이 된 거예요.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승리자는 중국이었어요. 상하이차는 애초부터 쌍용차를 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SUV 이 생산 기술만 빼가면 목적 달성이었거든요. 노조가 77일 동안 파업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핵심 기술을 다 가져간 후였어요. 한국 노사가 서로 싸우는 사이 진짜 적은 이미 도망간 셈이죠. 한국 노동자들은 이 중국에게 기술 헌납하고 스스로 일자리까지 없애버린 격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똑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조사에서 35.6%가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어요. 세 곳 중 한 곳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한국 GM도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쌍용차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노조는 권리를 외치지만 정작 기업들은 한국은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조가 이긴다고 노동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은 노조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권리를 외치다가 권리를 행사할 터전을 잃어버리면 그게 과연 승리일까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파업해봤자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만 타격받습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기업이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직장을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